크렘린과 국가두마가 러시아인들에게 절대 동원령을 믿지 말라고 촉구하는 동안 러시아에서는 바로 강제 동원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드무르티아, 크라스노다르 지방, 아르한겔스크주, 유대인 자치주, 그리고 부랴티아에서 남성들이 체포된 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강제로 보내지는 새로운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동원령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자국을 떠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이주에 관한 검색량이 2022년 가을 동원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원령 자체에 대한 관심도 한 달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대규모로 러시아 은행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압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 전날에는 단 하루 만에 2만 명의 러시아인이 조지아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군대를 돕기 위해 정교의 성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들의 진격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날 무덤을 열었습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성의를 특수 군사 작전에 보내기 위해 무덤을 연 것이죠. 전선에서의 진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종교적, 이념적 근거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성애까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보내졌다는 것은 이 전쟁이 성전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자, 러시아에서는 지금 강제동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드무르티아에서 남성들이 체포되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강제로 보내지는 새로운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 아르한겔스크주, 유대인 자치주, 그리고 부랴티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의 이디텔레솜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군복무 대상자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인권운동가들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총 14건의 공개적인 호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거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후에 끌려갔습니다. 한 명은 가게에서 나오는 길에 붙잡혔고 또 다른 한 명은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붙잡혔습니다. 세 번째 남성은 서류 확인을 한다며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 후 갑자기 전선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프스크에서는 한 남성이 8월 10일에 거리에서 체포되어 징병사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사흘 뒤 그는 이미 로스토프 지역의 군부대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우드무르티아에서는 정신과에 등록된 남성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을 가족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군인 신분증에서 해당 삽입지가 그냥 사라졌고 그 후 그는 등록이 해제되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노보로시스크에서 체포된 사람은 경찰서에서 구타를 당했고 그의 여동생에 따르면 그에게 마약을 몰래 넣었고 이후 최대 20년형의 형사사건과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군부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르한겔스크 지역에서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은 그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보내질 준비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직장에서 동원유예를 받은 62세의 질병이 있는 남성에게도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가 체포된 후 몇 시간 만에 여권과 군인 신분증을 발급해 주었고 집에 서류를 가지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냐고요? 크림반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도 전쟁터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오무스크에서도 강제동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최소 2건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바로 끌려가서 경찰서에 억류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그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마약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 근처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신체 검사를 받으러 보내졌습니다. 남성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 밖의 어떤 군부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앞서 펜자와 울리아노프스크에서 강제 동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디텔 레손 프로젝트는 체포된 러시아인들의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이 서명한 문서를 점검할 것을 조언합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체포 상황, 직원들의 이름, 통화 및 문자 내역을 기록하고 해당 인물이 다른 지역이나 군부대로 보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7월 27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후 올가을에 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30만에서 50만 명의 신병으로 군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인권 프로젝트인 모젬 오브야스니트는 새로운 동원령 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인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자국을 떠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이주에 관한 검색 요청 수가 2022년 가을 동원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원령 자체에 대한 관심도 한 달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7월에 러시아인들은 얀덱스에서 이주라는 검색어를 80만 번 이상 입력했으며 이는 6월에 70만 번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에서 첫 번째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떠나다라는 단어가 포함된 검색어의 수는 한 달 동안 약 130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원령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러시아인들이 동원령이라는 검색어를 거의 350만 번 입력했는데 이는 6월에 약 130만 건에 비해 1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인들은 비자 없이 긴급하게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인들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직접 이를 모두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자 없이 출국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량이 한 달 만에 27% 증가했고 비자 없이 출국하려는 검색은 80%나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수치는 최소한 2023년 초 이후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흥미롭게도 조지아행 항공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해당 검색어가 약 22,000번 입력되었습니다. 이는 연초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전날 러시아 연방관세청은 베르흐니 라르스 검문소를 통한 사상 최대의 승객 이동량을 보고했습니다. 조지아와의 국경에서 말이죠. 8월 18일 하루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검문소를 통해 조지아 방향으로 출국. 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 증거가 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오랫동안 계속할 생각이며 더 많은 러시아 남자들을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죽게 만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다음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올해 들어 진격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우크라이나 점령군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교회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건 심지어 조금 으스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목요일 8월 20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의 아르앙겔스키 대성당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틀 전 그곳에서 러시아 정교회에 따르면 그곳에서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1380년에 쿨리코보 전투에서 마마이의 군대를 물리친 고대 러시아의 공작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크렘린 보도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제단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승리의 군대를 위한 기도회 중에 그는 성호를 긋습니다. 러시아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2개의 개봉된 무덤과 유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가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1988년에 성인으로 시성된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대해 러시아 정교회는 8월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아르안겔스키 성당에서 바닥을 해체하던 중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곳에서 벽돌로 된 납골당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의 눈앞에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즉시 유해의 일부를 특별 군사작전 지역
즉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정말로 성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를 성스러운 전쟁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세뇌된 러시아의 이반들도 전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일부러 이 유해를 꺼내서 이 전쟁에 일종의 신성함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전문가들조차도 이 유해 사건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과 러시아 정교회 모두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덤을 열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특별한 발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가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두가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걸 이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우먼령 발표 가능성을 앞두고 러시아 남성들을 신앙으로 부추겨 죽으러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미스티시즘 행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부가 이런 방법에 의존할 때는 뭔가 끔찍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이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를 꺼내서 이제 이 유해가 특별 군사작전 현장으로 간다고 말할 때 이건 꽤 섬뜩해 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죠.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